안녕하세요. 네, 예섬 장원고 수학 한승훈 선생입니다. 예섬에서는 장원고 수학을 한 지 이제 올해 4년 차가 됐어요. 4년 차가 됐고, 이제 우리 아이들을 3월 달에 이제 내신 대비 반을 개강을 해서 수업을 시작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이제 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니들 이제 걱정들 되게 많으실 것 같고, 아이들 지금 방학 동안에 공부 열심히들 잘 하고 있는데, 과연 그 결과가 이번 중간고사에 잘 나올지 굉장히 걱정들 많으실 것 같아서 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3월 달에 시작하는 예섬 장원고 수학반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가장 궁금하신 게 장원고 내신이 어렵다고들 어머님들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세요. 1월 달에도 이제 저희 그 설명회를 진행을 했었을 때 어머니들이 가장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장원고 내신이 어려운데 우리 아이들이 가서 잘 적응을 해서 성적을 잘 나올 수 있을지를 굉장히 많이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원고 내신은 수능보다 살짝 쉬운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비교하시면 되냐면 이번 아이들 4월 25일날 이제 중간고사를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때 시험 범위가 수학상 이제 처음부터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일 거예요. 근데 거의 이제 계속 그래 왔었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이제 수능에 그 범위를 이렇게 맞춰서 수능을 출제한다라고 했을 때 장원고 내신의 난이도는 수능보다 살짝 정도 쉬운 수준이니까 이렇게 많이 쉬운 그런 내신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보면 장원고 내신이 굉장히 많이 쉬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었냐면 100점이 맞아야지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신이었었는데요. 작년부터 그러니까 이제 올해 지났으니까 재작년부터죠. 재작년부터 장원고 내신이 이제 갑자기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했었는데 그 이유는 3학년에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시던 이제 최성혁 선생님이라는 분이 1학년에 내려오셔서 이제 그분이 역대급 난이도의 수학 시험을 그 난이도를 계속 이제 갱신을 해 갑니다. 근데 그분 이제 3학년 이제 수업하셨던 분이라서 모의고사 기출 변형 문제를 굉장히 많이 출제하셨고 기존에 나왔던 이제 교과서나 부교재나 이제 그런 쪽에서도 변형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좀 충격적인 그런 내신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다시 이제 김정은 선생님이 올해 작년이죠.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김정은 선생님이 내신을 진행하시면서 또 평이하게 또 진행을 하셨어요. 예전 장원고 난이도로 다시 이제 복귀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을 수학을 이제 맞느냐에 따라서 난이도의 좀 차이는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성혁 선생님이 이제 맡으실 수도 있고요. 이제 보통 보면 한 2년 정도 끌고 가더라고요. 1학년 때 1학년을 맡은 그 선생님들, 수학 선생님은 보통 2학년 정도까지는 진행을 하시고, 내지는 2학년에 그 아이들을 맡았다 그러면 3학년까지는 끌고 가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김정은 선생님이, 이제 작년에 1학년을 맡으셨으니까 아마 올해 제 생각엔 이제 뇌피셜이고요. 아직 이제 발표된 건 아니니까, 올해 이제 2학년을 끌고 올라가지 않으실까. 그리고 최상혁 선생님이 1학년, 2학년 지금 진행하셨으니까 아마 1학년으로 내려가실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성혁 선생님이 만약에 지금 1학년을 맞춰주시면 난이도가 이제 작년보다는 조금 올라갈 수도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김정건 선생님이 맡아주시면 작년 같은 난이도로 진행이 되겠죠. 내지는 제3회 선생님이 맡으실 수도 있는 거고요. 아직 그건 발표된 거가 아니라서 일단은 그때그때 대응을 잘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장원고는 시험 출제가 어떻게 됐었는지 잠깐 한번 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시험지는 작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지를 가지고 그렇죠 유형이 어떤 식으로 출제됐었는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네,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항목별로 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죠? 이제 배점은 어떻게 됐었고. 단원은 어떤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됐었고, 난이도는 어떻게 출제가 됐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출처죠. 어디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었는지. 이 부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출처는 4군데서 출제가 됐어요, 계속. 일단 학교 교과서는 우리 아이들 아직 안 받았죠. 네, 신사고 교과서입니다. 신사고 교과서고, 부교재는 EBS 올림포스를 사용을 해요. 네, 계속 지금 올림포스를 사용을 했고, 크게 변함이 없는 한, 네, 올해도 EBS 올림포스를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학교 프린트가 좀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좀 성의 있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학교 프린트의 종류가 매월 보는 원래고사라는 그 시험지에서 중간고사가 이제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일일학습지가 있습니다. 일일학습지가 보통 한 학기에 한 25개에서 30개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중간고사는 그 한 절반이니까 한 14개 정도에서 내신 문제가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항수는 뭐 계속 같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거 기준으로 보면 문항수가 23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23문제가 출제가 됐고 선택형이 객관식이죠. 객관식이 이제 18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서답형이 5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 5문제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서술형이라는 것은 2문제였고요. 나머지 3문제는 단답형 주관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점이 객관식이 70점이었고 서답형이 30점 정도여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 서답형에 대한 그런 그 부담은 조금 적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다른 학교들은 한 6대4 정도 되거든요. 객관식이 60, 서답형이 한 40 정도라고 그 다른 학교들은 그 정도 보면 되는데 자원고는 서답형의 비중이 조금 낮은 편이다라고 갖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난이도가 상난이도의 문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 4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중이 12문제, 하가 6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평범한 그런 난이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상이 어디에서 출제되느냐에 따라서 이 시험의 난이도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은 이 시험지는 그 상 문제가 교과서하고 부교재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 프린트, 일일학습 프린트에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난이도가 있는 시험은 아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재작년에 최성혁 선생님이 낸 시험지는 상 문제들이 대부분 다 모의고사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상당히 좀 많이 당황을 했었고 모의고사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됐다는 얘기는 학교 수업 시간에 한 내용 외에 그 문제들이 상 문제로 출제가 됐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많이 어려워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출제 비중을 보면 교과서에서 7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교과서에서 7문제, 일일학습에서 5문제, 올림포스 6문제, 모의고사 기출에서 5문제가 출제가 됐으니까 거의 거의 같은 비중으로 출제가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서가 25% 출제가 됐고요. 23문제 중에서요. 일일학습에서 23문제. 그러니까 23% 그리고 올림포스에서 28%, 모의고사 기출에서 21%가 출제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상 문제는 나머지 정리하고 그리고 함수, 2차 함수와 방정식 부분에서 상 문제가 출제가 되었으니 우리 아이 좀 고득점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쪽에 좀 심화 문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요거에 대한 정보들은 꼭 저한테 배우지 않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쪽 동네에서 수업을 하신 그런 분들한테 좀 수업을 들었다면 학교 거에서 많이 나오더라라는 그런 정보를 입수하고 많은 아이들이 교과서 그리고 학교 프린트 그리고 그 부규제 문제들을 뭐 3번, 4번 반복해서 많이들 풀어요. 그런데 성적이 좋지 않게 나오는 이유를 잠깐 보시면 변형이 많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킬러 문항 2문제를 준비를 했는데 근데 좀 잘 안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저기 왼쪽에 있는 부분이 일일학습 프린트에서 출제됐던 문제고 그 문제를 변형을 하여 그리고 변형을 해서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내신에 출제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틀은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그림도 거의 똑같고 틀은 거의 그대로 유지를 했었는데 변형이 굉장히 많이 돼서 완전 다른 문제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학교에서 받은 그 일일학습 프린트를 반복해서 똑같은 문제를 4회 이상 풀었다라고 하면 시험에 전혀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심지어는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면 4번을 반복해서 풀면서 그냥 답을 외워버려요. 답을 외우고 똑같은 유사 문제가 나왔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 답을 그대로 자기가 기억했던 대로 체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거는 거의 어떻게 보면 시험 대비를 안 하면 못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충분히 변형, 응용에 대한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문제 더 보여드릴게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서답형
4번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은 서답형에서 킬러 문제가 한 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아서 서답형 아이들이 이제 평가는 서술형 문제가 많이 쉬웠어요라고 이제 아이들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왼쪽에 있는 부분은 이제 올림포스에서 출제가 됐던 올림포스에 있는 문제입니다. 학교 이제 우리 장원고 부교재죠. 네, 그 문제를 변형을 해서 내신에 실은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형식이 거의 비슷해요. 형식이 거의 비슷하지만 문제를 완전 새로운 문제로 만들어낸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보면 밑에 아마 보기도 거의 좀 비슷하게 형식으로 출제가 돼서 아이들이 자기가 외웠던 답을 그대로 좀 체크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올림포스 약간 그 난이도 있는 문제로서 그냥 풀기도 사실 좀 힘들어요. 그냥 좀 우리 아이가 좀 수학이 좀 약하다라고 하면 올림포스에 있는 문제 그냥 그대로 냈어도 조금 풀기가 좀 어려웠던 그런 문제인데 변형을 해서 완전 다른 문제로 바꿔버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실은 학교 교과서 프린트 부교재에서 많이 출제가 되지만 거의 변형이 되는 문제라서 거의 처음 보는 문제를 푸는 것과 같다. 그래서 충분히 이 변형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이번 중간고사 4월 25일에 있을 중간고사에서 좀 고득점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작년에 내신 대비했을 때 적중률표예요. 그래서 그 실전 테스트라고 하는 부분이 내신 대비 교재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내신 대비 교재가 4권입니다. 4권, 1권, 2권, 3권, 4권, 단원별로 쪽에서 이제 4권으로 출제가 됐었고, 한 권에 90문제예요. 90문제면 우리 아이들이 저랑 내신 대비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9, 4, 36이니까 360문제라고 보시면 되죠. 이것도 이제 많다라고 하시는 이제 어머니들 계시는데 제가 세봤어요. 우리 시험 범위에서 교과서, 부교재, 일일학습,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 최근 모의고사 기출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모의고사 기출에서 세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시험 범위에서 풀어야 될 문제가 몇 문제인지 세보니까 대략 1200문제 정도가 돼요. 근데 1200문제가 되는데 거기에서 이게 이 내신 대비의 파워가, 내신 대비 교재의 파워가 이제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360문제로 줄였으니까 거의 한 어느 정도 되는 거죠? 3분의 1이 조금 안 되는, 네, 이제 그 정도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여기서 어느 정도가 적중이 했는지 제가 이제 조사를 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실어봤습니다. 선택형 문제 18문제에서 14문제가 거의 비슷하게, 변형도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져서 나왔었고요. 서답형 문제는 5문제가 전부 다 적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오시면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이제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온라인이라서 그냥 어머님들이 저를 믿고 이렇게 적중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3문제 중에서 19문제가 적중이 돼서 총 83% 정도가 적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83%는 산술적으로 봤을 때 2등급 컷라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년에 1등급 컷이 95 정도 됐었던 것 같고요. 2등급 컷이 80점 중반 정도가 됐었으니까 저랑 내신 대비를 성실하게 잘하고 제가 시키는 대로 잘하고 숙제를 잘 해왔다면 2등급 정도는 좀 무난히 맞을 수 있는 그런 시험 대비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작년 중간고사 총평인데요. 이제 방금 이제 설명드린 대로 나오는 곳에서 나왔어요. 교과서, 올림포스, 일일학습 나온 데서 나왔다. 그래서 난이도는 그냥 평이한 편이었다. 예전 난이도를 다시 찾아갔다. 김정은 쌤이 내시면서 예전 난이도를 찾아갔다. 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변형이 많이 돼서, 약간 이제 그 난이도 있는 문제들은 거의 처음 푸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자, 서답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객관식과 마찬가지로 난이도는 예전과 이제 비슷했으나 변형이 많이 됐다. 그래서 아까 선택형에서는 9번, 15번, 17번 이 상문제들이 거의 처음 보는, 그러니까 소스는 우리 이제 학교 이제 교과서나 부교재에서 나왔지만 거의 처음 보는 문제처럼 만들어졌고 서답형에서도 5번 문제가 그리하였다. 그래서 대책은 대충 이제 그 분위기는 잡으셨을 것 같아요. 일단 반복학습은 필요합니다. 교과서
이리락습, 올림포스, 학교 이제 부교재에 대한 반복 학습이 필요하지만 그 문제를 그대로 풀었을 때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다. 그리고 반드시 변형된 그런 문제를 많이 풀고 모의고사, 기출문제 최근 나오는 그 겨냥에 그 자원고 내신에 나올 것 같은 문제들을 이제 풀면서 심화학습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신 대비가 어떤 식으로 진행된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수준별 반 구성이 돼요. 그래서 두 반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A반은 1, 2등급 대비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B반은 3, 4등급 대비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A반 입반 테스트가 있습니다. A반 입반 테스트는 학교 난이도의 범위와 난이도를 이제 똑같이 만져서 이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만약에 3월 달부터 예선에 와서 저랑 같이 이제 수업을 할 거면 입반 테스트를 2월 중에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레벨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자기 레벨에 맞는 반에서 공부를 해야지 좋은 성적을 좀 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입반 테스트를 꼭 봐주시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당연히 그치 이제 요것 때문에 이제 저 예선에 와서 저랑 이제 수업을 하시는데요. 당연 장원고만을 위한 내신 대비 교재가 만들어지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엄원 문제는 이제 시험에 나올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문제들을 내신 대비 때 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과서, 일일학습, 그리고 학교 프린티들을 기반으로 해서 내신 대비 교재가 만들어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신 대비 교재는 이제 총 4권, 한 권에 이제 90문제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수업 형식은, 일단은 3시간 반 수업이고요. 그리고 그의 확인 테스트, 과제 확인 테스트를 보고 통과하지 못한 친구들은 뒤에 남아서 30분 동안 재시험을 보고 클리닉을 받고 가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예섬 자원고 수학반의 이제 자랑인데요. 다른 학원에서는 이런 거 하는 거 없을 거예요, 아마. 그 학교에서 보는 시험들 종류들이 이제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리고 원래고사 를 매월 보게 됩니다. 어머니들이 지금쯤 이제 알고 계시겠죠? 이제 자원고는 원래고사라고 해서 수능에 대비한 시험을 한 달에 한 번씩 학교에서 치르게끔 되는 거거든요. 근데 특히나 수학은 원래고사에 나왔던 문제들이 내신에 많이 반영이 돼요. 그래서 좀 우리 아이들 원래고사를 좀 잘 봐줘야 되는데, 근데 이 남자아이들이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학교에서 원래고사 보고 이렇게 하면 너무 대충 봐요. 심지어 시험 보다가 자버리는 아이들도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시험 자체는 먼저 학생부나 이런 데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내신 대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시험에 대한 대비가 이제 필요하고요. 그거를 저는 매번 원래고사 대비를 아이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하고 1학기에 수학 이제 교내 경시 대회가 있고요. 그리고 2학기 때 논술 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실 거예요. 이제 학교에서 받는 그런 상들이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어머니들 알고 계시는데 자원고 측 이제 수학 선생님들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학생부에는 바로 쓸 수 없지만 자소서에 녹여서 써주겠다 이런 식으로. 근데 나오는 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녹여서 써주실지는 나오는 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올해도 마찬가지로 교내 경시 대회와 논술 대회를 보게 될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 다 대비를 했고요. 네, 교내 경시 대회 대상, 논술 대회 대상 전부 다 제가 가르친 아이들 중에서 나왔다는 것 어머니들 꼭 알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파이널 시험지는 총 6회로 만들어요. 총 6회로 만들고 당연히 이 파이널이 가장 이제 중요한 직전 대비에서 사용하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적중률이 가장 높습니다. 적중률이 가장 높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파이널에서 진짜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내신 대비를 충실하게 저하고 이제 하는 아이들이 파이널 그 수업 시간에 파이널 대비를 할 때 마지막 파이널에서 문제를 풀었을 때 그 효과는 좀 더 극대적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회를 만들어서 이제 학교 그 시험이랑 똑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3회는 학원에서 저랑 같이 해설 강의까지 같이 진행을 하게 되고 3회는 아이들 이제 귀가할 때 이제 보내고 그 나머지 아이들 해설에 대해서는 카톡을 이용해서 아이들하고 꼼꼼하게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네, 이게 이제 파이널 테스트 시험지예요. 파이널 테스트 시험지고 이제 이건 제 성이죠. 학교 시험지랑 형식이 완전 똑같아요. 형태가 완전 똑같고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이제 위치라던가 이제 이런 부분들 형식도 이제 거의 이제 비슷하게 나와서 아이들이 특히 처음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중간고사를 처음 볼 때 적응력을 이미 학원에서부터 좀 많이 키워가지고 절대 학교에서 시험을 이렇게 볼 때 당황하지 않도록 시험지 자체도 학교 시험지랑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똑같이 만들어서 네 아이들 제 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중간고사가 4월 25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시 이제 말씀드리자면 중간고사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을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능보다 약간 쉬운 난이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3학년 A반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제 올해 수능 본 아이들이죠. 보통 이제 내신이 한 1, 2등급 정도 나왔던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그대로 수능에서 1, 2등급 정도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다 1등급은 나왔고 한 명인가 두 명의 아이만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수능보다 약간 쉬운 난이도이다. 약간 쉬운 난이도이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내신 대비반을 A반은 3월 2일 수요일입니다. 첫째 주 수요일날 개강을 하고요. B반은 3월 3일 첫째 주 목요일날 개강을 하게 돼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가 좀 공부가 좀 잘 되어 있고 자원고에서 1, 2등급을 예상하는 그런 학생이라면 개강하기 전에 2월 중에 학원에 한번 나오셔서 입반 테스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수요일하고 토요일이에요. 수요일 6시부터 정규 수업은 9시 반까지. 근데 우리 아이가 만약에 그 제시에 걸렸다면 10시에 끝나게 되겠죠. 토요일은 2시부터 5시 반까지. 뭐 이렇게 진행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수학상 심화 개념 정리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신 대비 진행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준별 반구성이라서 뭐 B반 뭐 다른 건 없습니다. 똑같이 A반하고 네, 같은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네, 근데 목요일, 일요일 날 반이 목일반으로 개성이 돼요. 그래서 목요일 날 6시부터 9시 반까지, 일요일 날 2시부터 5시 반까지. B반이라고 이제 수준별 반구성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지. B반 더 열심히 지도를 했던 것 같아요. A반 아이들보다도 더 열심히 지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작년에 보면 3월 달에 아이들이 A반, B반 합쳐서 최 10명이 안 되는 아이들로 구성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학년 아이들을 대략 30명 정도 가르치고 있으니까 한 3배 정도 아이들이 이제 좀 많이 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일단은 그 중간고사 끝나고 들어온 아이들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좀 내신에 대해서 좀 좋은 자기가 예상하는 점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중간고사 이후에 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아이들을 봤을 때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일단 아이들이 중간고사에 대한 이제 실패를 한번 경험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좀 많이 뭐 기가 좀 많이 죽어 있다 그래야 되나? 약간 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뭐 제 자신감이기도 하지만 언젠가는 저한테 올 거예요. 언젠가는. 그 중간고사 이후든 1학기가 끝나고든 언젠가는 저한테 올 것이고 현재 2학년 A반 아이들이 거의 이제 20명 정도 18명 정도 이제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정규 10등에 드는 아이들이 한 3, 4명 정도, 한 절반 정도는 제가 1등급을 만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반 이제 보내실 거면 2월 중에 이제 입반 테스트를 보셔서 꼭 3월부터 같이 내신 대비를 해서 좋은 중간고사 결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